아들이에요? 딸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 태몽은 딸이었어요. 딸이 예뻐요. 애들은 그렇게 놀지 않거든요.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어디서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요즘은 산모들은 여자아이를 선호할까? 남자아이를 선호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딸을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랬고요. 그런데 실패해서 아들만 둘입니다. 셋째도 아들일까봐 셋째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딸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는지 지금은 또 어떤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확인을 해드리는 현장에 있기도 하고 태어날 때 아이들과 엄마 아빠의 반응을 지켜보게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일이 많았어요. 이번에도 외래 오신 분을 만나면서 요즘은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남편뿐만이 아니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아무래도 딸을 선호하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과거라고 함은 제가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10년에서 한 15년 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요 남아 선호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성별 확인을 해드릴 때 딸이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을 하시거나 울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첫째, 둘째 손잡고 와요. 딸 둘을 데리고 왔는데 첫째가 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시고요. 4대 독자인데 남편이 4대 독자야.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자기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거나 딸만 낳냐고 아들 하나 못 낳냐고 좀 구박받는 거 정말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요즘은 뭐 혼자는 오시거나 아니면 남편분이랑 같이 오시거나 친정엄마랑 같이 오기는 해도 시어머니랑 같이 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성별 확인을 하러 오시는 시어머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 선호가 많았고요. 그 전에는 훨씬 더 옛날에는 딸을 낳다가 계속 딸이 나온다, 아들이 안 낳아진다 이러면 정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임신하고 지우고 임신하고 지우고 이거를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 2명 있는데 정말 저 밑에 나이 많이 차이 나는 남동생 있고 이런 집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임신 중절 수술이 불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딸 셋 이렇게 끝난 집도 많고요. 그래도 불법 시술이라도 그 시술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별까지 받으렸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어디 가셨지? 왜 병원 안 오시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임신해서 새 임신으로 더 작은 아기로 찾아오시고 그랬어요. 나는 아들이 아니면 낳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 하면 지금은요 그 성별을 받으릴 때가 한 16주, 17주 이렇게 됐을 때요 쬐끄맣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다리 사이를 봐요. 다리 사이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떡해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 많고요. 엄마도 그렇고 같이 따라오신 남편분도 굉장히 실망하면서 아들이에요? 딸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 태몽은 딸이었어요. 이런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호라고 하면 아들보다는 좀 딸인 것 같아요. 예전이랑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딸이라 하면 중절 수술을 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 했다 하면 지금은 딸을 좀 선호를 하긴 하지만 아들이라 해서 중절 수술하고 지우지는 않죠. 그래서 아들이면 그냥 낳는데 딸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딸이면 엄마랑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경험을 공유하고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아들보다는 힘이 좀 덜 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을 키우면서 이제
약간 오손도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 둘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게 전쟁통이 됐죠. 그거는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셋째가 딸이었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저는 하나 더 낳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선택해서 낳는 거 아니니까 셋째도 아들이면 그렇게 이제 생길 그런 혼돈의 도가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제 그만 낳았는데 지금은 그거를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그런 생각에는 어떤 거 같냐면요, 이건 뇌피셜이에요.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를 봉양을 했어요. 장남,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벌어둔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때려붓는 거예요. 부양을 한 장남에게 모든 거를 맡겨놓고 네가 내가 늙으면 보살펴주고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나중에는 제사도 지내라, 이런 목적으로 장남을 좀 선호를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다 뭐 전통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이기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장남이 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장남을 잘 키워서 잘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나의 노후를 위한 재테크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 노후는 자기가 해결하는 거, 내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나를 이후에 보살펴줄 사람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못됐고 뭐를 효도를 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 앞가림은 내가 해서 내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 나의 아이들도 혹이 달린 것처럼 그런 부모를 봉양하고 어떻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줄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대는 그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런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아들, 장남이 아닌 거예요. 제사 뭐 죽은 뒤에 제사 지내건 말건 내가 알게 뭐예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중요한 거는 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식. 아들보다는 딸이 좀 가깝죠. 엄마랑 또 좀 가까울 수 있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정말 가깝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친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딸이랑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부모님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교류도 많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딸이 있으면 그 딸은 나와 좀 함께 해주겠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삶을 조금 더 가족처럼 오래오래 공유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큰 병원에서도 일해보고 작은 병원에서 또 일해보지만 결국에 엄마 병원을 같이 따라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뭐 검진받고 이럴 때 옆에서 챙기는 거,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간호하는 거 다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영향을 미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요, 사실 제 남편도 그렇지만 시부모님한테 좀 죄송하거든요. 아들은 자기 가정이 생기면 자기 부인 보고 사는 거예요. 누가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있나요? 근데 딸은 약간 그렇게 마음이 가고 챙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엄마 아빠가 어떠고 저떠고 이거는 맞진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가정이 생겼으면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뭐 자기대로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들들은 지금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아이들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떼놓아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부인한테 줘야죠. 그 가족대로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딸은 계속 내가 좀 자식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것 같고요. 아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며느리가 시집을 온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노후의 뭐 생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당장에 봤을 때요, 딸이 예뻐요. 애들도 예쁘고 하는 짓도 예쁘고 노는 것도 이렇게 쿵쾅쿵쾅 놀지 않잖아요. 딸들은 소꿉놀이 하더라고요. 앉아서 놀더라고요. 그림 그리고 놀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놀지 않거든요.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어디서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딸 있는 엄마들은 한 번씩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남자애들 치고 버겁게 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딸 있는 엄마들은 조용하고 우아하게 차도 마시고 아이들이랑 책도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서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무리를 덜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딸들은 엄마랑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언어적인 발달도 굉장히 좀 빨리 되고 일반적인 지능은 비슷하겠죠. 남자애들이랑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뭐 사회적인 뭐 어떤 감각이라든지 언어적인 그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자아이들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중 언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들이 기본적으로 여자애들만큼 조잘조잘하고 싶은 말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발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감정이나 뭐 경험 같은 거를 나누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교류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딸 같은 맛은 뭔가 아니야.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예쁜 것도 진짜 남자애들 옷이 예쁜 게 없어요. 저도 예쁜 옷 사서 예쁜 거 입히고 싶고 아이들 뭐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원피스 이런 거 입힐 수 없잖아요. 예쁘다고 제가 계속 뭐 핑크색 사주고 빨간색 사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파란색, 까만색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글렀구나. 아니면 이렇게 내킬 때 이런 거 예쁜 거 아기자기한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면에서 아들은 좀 한계가 있구나. 그런 거고, 어쨌든 뭐 딸이 예쁘고 다치는 거 없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아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딸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판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들로 요즘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딸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딸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딸 키우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삐진대. 삐지는 것 때문에 이제 키우기 힘들대요. 그런데 그런 면 말고는 다 일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요즘 딸을 선호하냐 아들을 선호하냐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은 선물 받으면서 아들이라 하면 그렇게 실망을 하고 다시 봐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